날씨가 요즘 가을 같지가 않아요. 그죠? 예, 어우, 낮에는 막 진짜 반팔 입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예, 오늘부터 날씨가 갑자기 확 떨어지죠. 오늘부터 낮 기온 최고 기온이 뭐 20도, 21도 뭐 이래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대요. 뭐 19도도 내려가고. 하여튼 여러분들 이럴 때 감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왜냐면 감기에 이럴 때 걸리시면, 예, 그 환절기에 잘 걸리시잖아요. 그럼 또 이게 또 은근히 가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요. 뭐 제가 뭐 저번 주에도 나와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바람의 기류가 살살 틀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예, 요번 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슬슬 바람의 기류가 틀려지는 게 느껴지셨죠. 근데 이제 날씨도, 예, 오늘부터 이제 슬슬 바람의 기류가 틀려진다고 하니까 그래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바람의 기류가 틀려지기 전에 행동하는 것이, 예, 그게 현명한 거지. 바람의 기류가 다 틀려지고 나서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배도 그때 방향을 잡으려고 그러면 훨씬 어렵죠. 바람의 방향이 틀려. 그래서 유능한 뱃사공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시죠? 옛날에 그 이 바람으로 가는 돛담배 이런 경우에는 바람의 기류가 틀려져, 뭐 닷을 펴, 닷을 내려, 뭐 돛을 올려, 돛을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그래야지 그 배가 쉽게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경험이 적은 뱃사공들은 어때요? 바람이 아직 모르겠는데 하고 이제 바람이 다 불고 나서 그때 이제 뭐 돛을 들려고 하면 어때요? 막 돛 찢어지잖아요. 바람이 너무 그때 세져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바람의 기류가 틀려지는 걸 느끼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절대 바람의 기류가 틀려지는 걸 못 느낀다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좀이라도 느끼신다 그러면은, 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무료 문자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상품권 저번 주에 어떤 분이 되셨나요? 전화에서는 8712님 되셨고요. 2217님 되셨고요. 문자에서 0893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 집으로 오늘의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집으로 배달되니까요. 받으셔서 또 유익한데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이따가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거의 뭐 요번에 개천절이 있었고 다음 주에 한글날 있긴 있지만 사실상 4, 4분기에는 거의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냥 거의 다이렉트로 쭉 연말까지 달려가기 때문에 끊기는 시장이 거의 끊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 4분기는 기존의 4, 4분기들하고는 또 움직임이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먼저 움직이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예,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강주예요. 그때 정지혜라고. 광주의 정지혜요. 김지혜님. 정이요, 정. 정지혜님 반갑습니다. 네. 예, 정지혜님 연세가 60대. 주식 경력은요, 지혜님? 그냥 초보라고 할게요. 초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혜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부터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삼성 SDI 23만 7천 원이고요. 비중은요? 50%예요. 어이구, 많이 들고 계시네. 네네. 50%? 네, 또 있나요? 네, 그 다음에 그 로보티즈 2만 350원이에요. 2350원의 비중은요? 30%예요. 30%요. 네. 네. 그리고 그 대아티아이 대아티아이, 예. 6,850원에 20%예요. 예. 일단은 뭐 중소형을 적절하게는 섞으셨어요. 대형하고 중소형을. 비중으로 따지면 적절하게 섞은 걸로
나오는데 한번 상태를 봐야겠네요. 23만 7천 원에 50%. 이건 뭐 안정성을 택하신 것 같고. 그리고 로보티즈가 2350원. 데아 TI. 근데 포트가 재밌은 포트예요. SDI가 제일 비중이 높아요. 네. 오, 그래요. 근데 뭐 SDI는 그래도 갖고 계신 지 좀 오래 되셨나요? 아니요. 한 3주 정도 됐나요? 23만 9천 원까지 갔어요. 제가 사고 그랬는데 안 팔아가지고. 그래요. 한 3주, 한 달 채 안 됐어요. 한 달이요. 네. SDI를 사신 거는 지금 포트를 가 보니까 로보티즈라든지 데아 TI 같은 경우엔 중소형이잖아요. 그죠? 소형주. 네. 네, 소형주고 SDI는 대형주니까 뭐 중소형을 이렇게 섞으신 거는 나름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나쁘진 않은데 근데 SDI를 고르신 이유가 있어요? 혹시 이게 포트에서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이유 때문이세요? 실력이 없어서요. 실력이 없어서. 근데 솔직히 다른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그럼 대형주. 근데 SDI를 택하신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아니요. 그 실은 이 반장님한테 혼날까봐 주식 경력도 쳐보라 했는데 24만 9천 원에 이 반장님 이 방송 보고 그거 매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분 이렇게 종목 진단하는데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들 망각하고 또 사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마약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전날에 그래가지고 쇼핑 아유, 그럴 수도 코리아도 있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맨날 잘하면 뭐 그죠?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하여튼 뭐 근데 뭐를 잘못하신지는 느끼셨으니까 그걸 계속 반복을 안 하도록 노력하시면 주식이 훨씬 늘어요. 단순한 아니 건데. 제가 주식하면서 이 반장님만 매일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이고 제가 뭐 그런 실력자도 아니고 진짜 주식 잘하고 좋으신 분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멘토 삼으셔야지 뭐 저 같은 사람 삼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일부러 SDI에 주봉을 켜놨어요. 왜냐면 왜 주봉을 켜놨냐면 아마 SDI들 지금 많이들 들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시청자들. 근데 SDI 같은 경우에 왜 SDI를 사세요? 라고 하면 10명 중에 8, 9명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SDI 시장 막 흔들리고 막 올해 작년에 그랬을 때도 진짜 튼튼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이게 제가 일부러 SDI 주봉을 켜놨는데 SDI 주봉이 잘 보시면 2018년부터 2017년도에 잘 보시면 여러분들 2017년도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는 보시다시피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잠깐만 한번 우리 거래소 들어가서 볼게요. 거래소 보면요. 어때요? 2017년도까지 SDI하고 같이 잘 보세요. 상승한 건 똑같아요. 근데 2018년부터 19년 보면은 하락과 하락 조정이에요. 아까 SDI는 어땠죠? 횡보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정하기 싫든 좋든 SDI는 굉장히 튼튼한 애였어요. 작년과 올해. 우리가 그거는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전 그거 박수 보내요. SDI 진짜 대단한 주식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 SDI가 보여준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강했다라는 것까지 인정을 하겠어. 뭐 오르진 못하더라도 다른 애들 빠질 때 애 안 먹였잖아요. 여러분들 속 안 새겼잖아 SDI.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상승을 하겠냐 안 하겠냐라는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SDI라는 회사가 뭐 하는지는 뭐 너무 잘 유명하잖아요. 그죠? 2차전지 어때요? 아닌가요? 2차전지하고 그쪽으로 SDI가 유명하지 뭐 다른 산업들보다 2차전지가 유명한 그러니까 뭐 2차전지나 이쪽으로 SDI를 우리가 높게 평가하지 다른 부분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예. 근데 SDI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아마 저번 주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SDI 2차전지 물론 뭐 전기차 이런 쪽에 많이 씁니다. 뭐 그거야 뭐 다 아시는 일이고 그거야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속 매출이 이제 앞으로 발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뭐 중소형 2차전지 쪽에서 SDI가 굉장히 강력한 아주 상승력을 아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ESS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생각이라고 하고 혹시 그거 들으셨어요? 지혜님? ESS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얘기한 거. 들었어요. 근데 다 그냥 주식 시장에 몰두하다 보면 이 반장님을 기억 그래, 속에서 있어요? 제외시켜서 미안해. 저는 아니에요. 저는 ESS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 뭐 안전하다 이렇게 뭐 발표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아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방송에서. 어쨌거나 ESS가 그럼 화재가 안 나고 있느냐? 났잖아요, 계속 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전전주에도 나고 계속 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개인적인 견해로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저는 뭐 ES 뭐 2차 전지 뭐 배터리 안전하 전 모르겠다고 아직. 저는 그거를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고. 왜? 아이 뭐 계속 불 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근데 그게 정부 발표가 100% 맞다라고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그 부분은 인정 못 하겠어. 아직까지.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ESS가 안전하다는 안전성을 확보했다라고 저는 아직 제 눈에 안 보여. 뭐 내 눈에 내가 안 보인다는데 뭐라 그럴 거야. 정부 발표 안 믿는다고 무슨 뭐 잡아갈 거야? 공산당이야 잡아가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거나 못 믿겠어. 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불 나고 뭐 아직도 하고 있어. 그럼 좋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2차 전지 쪽으로 ESS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성장성의 한 부분으로 봤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되고 있어요? 아직은? 그게 그쪽으로 막 이게 이 산업이 너무 좋아서 막 이쪽으로 막 그냥 계속 밀어붙인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진짜 ESS 끝내주게 이제 앞으로 안전성 끝내주게 보장됐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해서 2차 전지 쪽 되게 많이 가겠네. 누가 그러고 투자하겠어요? 그럴까요? 아직은 계속 뭐라 그러겠어요? 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겠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SDI의 뭐 사업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사업 내용을 더 할 필요는 없을 거고 제가 보는 전 핵심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 여러 가지 그런 걸 봤을 때 SDI가 지금 물론 강했던 건 인정을 해요. 강했던 거는. 거래소가 이렇게 밀릴 때 얘는 혼자 강했어요. 주봉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조정을 받았다는 건데 조정을 받고 그 다음 상승이나 제가 항상 하락이라고 얘기했죠. 상승이나 하락이라고 얘기했을 때 상승을 할 요인이 맞냐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요인들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뭐 2차 전지 쪽 그런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이게 상승을 계속 쭉쭉쭉 땡겨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야. 제가 좀 전에도 말했어요. 바람의 기류가 좀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을 거야. 바람의 기류가 좀 틀려지고 뭐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제가 봤을 때 SDI를 여기서 이게 올라갔으니까 조정받고 이제 위로 치고 가겠구나 하고 사시는 개인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2년 동안 거래소 주식시장이 하락과 하락 조정 보일 때 얘는 굉장히 강했어요. 얘같이 대형주에 이렇게 강한 애들 별로 많지 않잖아. 거의 몇 개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종목은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맙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 이 SDI가 상승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개인들께서는 굳이 자기가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무슨 나 배당도 받아야 되겠고 못도 하게 해야 되겠고 그런 분이라면 SDI 같은 경우에 뭐 사나도 나쁘지 않겠지만 만약에 뭐 이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SDI는 지금 굳이 접근을 안 해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차라리 이 SDI 매수가 근처에 계신 분들은 차라리 현금을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제가 23만 7천 원까지는 안 오나? 글쎄요, 그 정도야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얘가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파실 가격은 아마 파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럴 때 현금화를 좀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2만 원 정도 되시는데요. 2만 350원 되는데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별히 올라올 만한 요인들은 제 눈에 많이 안 보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신규 상장에서 현재 나쁜 패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또 깨고 내려가면 얘는 또 한번 지하실 보러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조금이라도 반등할 때 15,000원 정도 근방까지라도 오면 이거는 손절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네. 로버티즈는 워낙 2350원은 정확히 사면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정확히 매수를 하셨네요. 신규 상장 패턴으로 보면 2350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사면 안 되는 가격이세요. 이거를 때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를 떠나서 2350원은 워낙 사면 안 되는 가격이세요. 근데 이거 신규 상장 패턴 잘 안 보셨나 봐요. 제 방송. 신규, 실력이 상, 없어요. 신규 상장 아니 패턴은 이제 아니요 저기 머니투데이 이제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종혁 반장님 이제 발견했는데 그래서 그러셨구나. 덕택에 그래요. 이제 앞으로 그- 제 방송 계속 보시면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뭔가 하는데 자꾸 들어보시면 이게 조금씩 아시게 돼요. 그러면 네, 이제 감사합니다. 요런 거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요 네. 하여튼 뭐 나에 꼭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아티아인데요.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도 요즘 좀씩 올라오죠. 왠지 아시죠? 요즘 뭐 지금 또 남북 간의 관계 뭐 이 북미 대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네. 또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완전 테마성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남북 관계와 이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전 진짜 모르겠어요. 잘.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테마성으로 해가지고 뭐 단타 매매 이외에는 제가 봤을 때 뭐 추세적으로 가져가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요거는 수익 한번 나면은 그냥 좀 나면은 털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뭐 이걸 길게 가져가거나 이런 거는 너무 위험성이 커요. 수익이 나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수익 나면은 좀 수익 먹고 나오시기 바래요. 욕심내지 네. 마시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세종과 상담을 건강하세요. 해드렸고요, 네네. 지혜님. 건강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한번 전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변장의 주식민원 철면 시청해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 전화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 전화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 주에 강의가 없습니다. 예, 강의가 또 없고요. 다음 주도 없습니다. 예, 요번 주 다음 주 계속 다 없으니까 여러분들 강의 혹시 요번 주 다음 주 있나 기다리셨던 분들은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요번 주 다음 주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서울 신내동의 최종인이라고 그럽니다. 최종희님. 예, 예. 반갑습니다. 연세가 예, 62살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한지 한 10년 되는데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은퇴하고 한 2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주식 대한 지는 좀 오래되셨네. 그래요. 일단 먼저 종희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미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미코 매수가 얼마요? 5,160원. 5,100 비중은요? 30% 가지고 있습니다. 30%. 예. 또 있나요? 한 종목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인 건 JNK 히터가 또 한 20% 가지고 있고요. 매수가 얼마요? 5,250원. 네. 네이버 아, 네이버에. 123,500원. 네. 15% 그리고 유스홀딩스 네. 6,780원 15%. 네. 나머지는 레버리지 양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로 레버리지로 알고 계시구나. 근데 레버리지 왜 사요? 전 그게 궁금해요. 그걸 기본으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올라갈 땐 종목으로 늘리고 예. 떨어질 때는 이제 종목을 줄이고 제 나름 스타일을 그런 식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 그 레버리지라며요. 그러니까 그 코스닥 레버리지하고 예, 그 코스피 레버리지. 아니 떨어질 거 대비하면 인버스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레버리지로 조절합니다. 팔았다 줄였다 해가지고. 레버리지로. 네, 레버리지만 가지고 합니다. 재밌게 하시네요. 그래요. 일단은 먼저 제일 저기 하신 게 미코가 5,160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JNK 히터가 5,250원. 확실히 주식을 좀 하신 경력이 있으셔가지고 예, 특별히 뭐 위험성이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미코가 제일 비중이 많으세요. 분명히 미코 뭐
물어보시고 싶은 게 있으니까 전화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좀 전에도 그 ESS 저장 장치 그 폭발 사고 자꾸 나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대기업들 지금 뭐 박터지게 싸우고 있고.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좀 그 기존 리튬 계열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 이제 저장 장치 쪽이 그래서 이게 미코에서 이제 그 기존 이제 반도체 세라믹 계열하고 이제 세정액 계열 이제 반도체 납품하는데 이거 신사업으로 이게 그 소형 그 집에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 쪽으로 붙었더라 그 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걸 이게 좀 성장성을 보고 그래서 저 접근했습니다. 그래요. 아 이거는 진짜 저도 이 회사는 어떻게 될지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저도 애매한 회사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왠가하면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반도체하고 뭐런 이런 워낙 장비주잖아요. 워낙 유명한. 그죠? 예. 이 미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거 옛날에 몇 년 전에 상담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약간 회사를 봐야 되는 관점이 틀려요. 그거는 이해하실 거야. 왜 그러냐? 이 미코라는 회사가 보시다시피 워낙 되게 조용했어요. 그죠? 몇 년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1월에 미친 듯이 불을 뿜어버립니다. 그죠? 이거 왜 그때 이렇게까지 불 뿜은지 아시죠? 아, 그거야 뭐 수소 관련돼서 그런 거고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내가 이제 그린 수소로 가기 전에 네. 예, 이제 완벽한 이제 청전 연료로 가기 전에 네네. 중간 단계에 이제 그레이 수소를 이제 이 JNK 히터도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접근했고요. 미코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메탄 그 계절화 해가지고 수소를 그 기반으로 해서 하지 않는가 그러면은 뭐. 근데 문제는 제가 바로 그 부분 때문이에요. 예. 제가 조심하는 게 뭐냐면 그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는 전 좀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각 정부는 보면은 정책이나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미는 성향들이 뭐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정부 때는 자원 외교로 해서 자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슈를 밀어붙였어요. 그죠? 네. 기억나시나요? 예. 근데 결국은 성공이었어요? 실패였어요. 그죠? 예. 근데 그 당시에 나올 때는 그게 어마어마한 자원 외교에서 뭐 이제 러시아에 뭐 이 관을 놓고 그걸 해서 하게 되면 우리나라한테 에너지의 획기적인 차원의 뭐 이게 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죠? 보면은 각 정부마다 이렇게 미는 산업들이나 미는 경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현 정부에서 미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뭐 신재생이라든지 수소 경제를 지금 굉장히 밀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이 수소 경제가 과연 앞으로 진짜 먼 미래에는 수소 경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수소 경제라는 게 지금 현 정부에서 미는 것 같이 과연 이게 우리 눈에 어느 정도 성과가 바로 어느 몇 년 안에 보일 수 있는 산업들인가라는 건 저는 정말 그건 퀘스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굉장히 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무슨 뭐 획기적인 무슨 뭐 작은 뭐 하나를 만들어냈다고 칠게. 근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소기업에서는 어떤 획기적인 작은 발명품 하나를 만들어도 그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왜? 그 회사한테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한테 진짜 뭐 작은 발명품이야. 그 회사한테 되게 클 수 있는 건데 삼성이 개발을 했다고 칠게. 그러면 그게 삼성이라는 회사를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삼성이라는 회사는 너무 규모가 커서 그 정도 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쉽게 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소경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소경제가 막 미친 듯이 막 지금 열풍을 불고 있는 나라들이 있나요? 그 일본 같은 데는 지금 뭐 후쿠시마 터지고요. 카카오 개별
이런 이 에너지 장치 같은 게 이제 공급되고 올림픽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선생님 혹시 그러더라고. 일본 가보셔서 전 일본 가끔 이렇게 뭐 세미나나 이런 것 때문에 가거든요. 그런데 일본 이렇게 가서 그런 쪽을 해보면 일본 신재생 쪽에 뭐 하다못해 농촌이나 어디 도시 가더라도 수소경제 깔려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것 같으세요? 걔네 거의 다 태양광 깔려요.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뭐 가령 이 지진이 심한 나라니까 예. 일본 같은데 그러면 이 기본적인 인프라 쪽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 선생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진이 예. 심하면 수소 경제는 이게 수소 탱크통 있잖아요. 네. 그거 만약에 지진으로 해서 박살나면 그거 폭탄됩니다. 태양광은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은요, 그런 폭탄으로 될 확률이 없어요. 근데 수소는 여러분들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수소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걱정했던 이유가 뭐야? 일반인들이. 그게 잘못하면 압축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터져버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게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 잘하셨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지진 심하죠. 일본에서 지진 심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뭐 건축하신 분들 알겠지만 혹시 일본 주택들 보면은 바로 여기에다가 무슨 일본은 목조주택이 왜 많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전에 봤거든요. 일본에 목조주택이 왜 많은지 아십니까? 아직도? 지진 때문이에요. 걔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닥에요. 우리나라는 바로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대들본 이런 거 바로 박아버리죠. 근데 걔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띄웁니다. 일본 가서 잘 들어보시면 아마 그거 보셨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텐션을 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진에 걔네들 가옥이 잘 안 무너지는 이유는 얘네가 이게 흔들려가지고 건축하시는 분들 알 거야. 이게 흔들려가지고 이 위에 있는 집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쪽에 가면은 수소경제에 제가 믿는다는 건 맞을 거예요. 틀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좀 전에도 말했죠. 이 수소경제라는 게 요번에도 빵 하고 올랐다가 그 다음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수소경제를 미는 건 알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소경제를 우리나라 정부 같이 미는 데가 지금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뭐 원자력이나 이런 신재생들 같이 풍력이라든지 그런 거 같이 수소를 어마어마하게 다른 나라들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앞으로 가야 될 길 아닙니까? 가야 될 길인데요. 제가 아까도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항암 치료 가야 될 길 맞았어요. 근데 선생님 연세가 한 62세 정도 되시면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는 80년대부터도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항암 뭐 이거 해서 우리 암을 정복해야 된다 뭐 한다. 그런데 아직도 가고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주식에 맞아요. 제가 그래서 수소경제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수소경제가 지금 이게 제일 좋은 본보기인데 빵 하고 그다음 다시 빠졌던 이유를 제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제가 그래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계속 오르는 산업인지 진짜 이 회사한테 어마어마한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산업인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도 자원공사니 해가지고 자원 개발했던 회사들 빵 하고 오르고 그다음 주가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다음 그냥 계속 잠잤어요. 몇 년 동안. 이게 왜? 수익이 결국 안 이루어졌을 땐 생각보다 안 이루어졌을 때보단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판단은 선생님이 보는 판단하고 주식에서만큼은 전 틀리다는 거야. 존중합니다. 예, 저는 네. 왜냐하면 20년 동안 제가 이 업계에서 쭉 있었잖아요, 그죠? 그럴 네. 때마다 보면 다 정부에서 미는 산업들 보면 그 정권에서는 진짜 주가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대로 주가가 나온 업종이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개인들한테 혹시라도 그런 거에 희생양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거지. 예, 수소경제가 틀립니다 아니에요. 수소경제 나중에는 수소경제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많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서 아까 평가하기 힘듭니다 하는 게 저는 이 회사를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수소경제 때문에 높게 평가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높게 평가를 못 하겠어요. 왜냐? 그래서 이해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갈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뭐 당장 어떤 변화를 몇 년 안에 보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래도 뭐 요 정도 가격이면은 저는 충분히 이 정도 비중이면은 가볼 만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 가격에 요 정도 비중이면은 저는 일단은 홀딩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보고, 그리고 JNK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둘 다 똑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수소 경제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 그래서 20% 5,250원인데요. 글쎄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위험한 가격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가격 정도면 이 회사 이거 빼고라도 요 정도 가격이면 뭐 그렇게 위험한 가격은 아니니까 뭐 홀딩 하셔도 특별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나머지는 뭐 오히려 편하게 말씀을 드려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123,500원 약간 수익권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좀 올라가다 조정은 또 있겠죠. 근데 123,500원이 뭐 워낙 잘 사셨어요. 솔직히. 워낙 잘 사셨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그냥 손대지 말고 그냥 계속 가는 쪽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어차피 안 되실 거죠, 요거는. 예. 아닙니다. 저기 뭐 좀 올해를 좀 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근데 뭐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이 정도 가격이면 뭐 특별히 걱정 안 그건 하고 뭐 하셔도 될 것 근데 같은데. 위기는 있었죠, 한번. 위기는 있었는데 예. 그걸 그냥 넘기더라고요. 예, 이번에 맞아요. 워낙 이번에 회사가 정치인 예. 기본이 있잖아. 예. 그래서 정치인들 저거 하길래 위기를 넘기고 그 네네네네. 웹툰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그냥 잘하셨어요. 예. 그래요. 그리고 사실 그 반장님 저번에 그 신한대학교에서 예. 강의하실 때 예. 그때 사실은 네이버를 빼놓고 세 종목은 그 8월 말에 접근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러셨구나. 그때 이 오우. 반장님 말씀하시길 뭐 아래 공포들이 뭐 장단기 금리차가 뭐 역전됐다 그래서 공포감이 심한 그때 예. 반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길래 예. 그 근거가 뭔가 그러셨어요? 그걸 듣고 그러셨구나. 싶어서 갔더니 그래. 반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그때 사실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방송도 참. 이번에 또 그러시더라고요. 예, 바람이 그래. 아침에 또 바뀌셨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6천 예. 지금 뉴스홀딩스 마지막 6,800원인데요. 15% 정도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근데 뉴스홀딩스도 뭐 특별히 이게 뭐 이 정도면은 뭐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요 같은 자산 재평가 될 거라 보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홀딩하고 가셔도 뭐 특별히, 근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뭐 상황 봐야 되겠죠. 지금 그래요? 하도 그냥 정치인들 난장들이 심하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일단은 요건 목표하신 가격에 그냥 하시면은 뭐 특별히 뭐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하시는 분이면 요거 분명히 목표가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굳이 어드바이스 요 부분은 안 하셔도 뭐 특별히 위험한 건 아니니까 요 정도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뭐 어디까지나 네. 항상 저는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제 생각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참고하시고, 뭐 아닌 부분은 자기 생각대로 하셔도 좋은 부분이니까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하시고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 전화 받습니다. 02786-102-1023 그리고 무료 문자 023-3366-8288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여러분들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전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제가 이걸 통해서 항상 강의 때도 얘기하지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오르고 뭘 했다고 해서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무슨 인터넷으로 제가 광고를 합니까? 무슨 뭐 MTN은 전문가 소속으로 제가 전문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가지고 무슨 홍보를 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답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을 가감없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측면에서 꼭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란다는 제 생각을 말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반장 맞나 틀리네. 저 얼마든지 틀려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잘 참고하시고, 뭐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이래. 그럼 또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더 충실하게 따라보는 그것도 분명히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잘 참고하시고, 꼭 제 말 믿으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얼마든지 틀릴 수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근데 문제는 뭐야? 자기 생각이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생각이래야지 그냥 뭐 무대뽀로 자기 생각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저 서울 사는 서진이 아빠라고 합니다. 서진이 아버님 반가워요. 예. 서진이 아버님 연세가 올해 30대 후반이고요. 30대 후반. 네네. 예, 주식 경력은요?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서진이 아버님은 일단 이 반장한테 어떤 게 궁금하세요? 캠시스 매수가 얼마요? 2,200원에 샀고요. 30% 들고 있습니다. 네. 또 ICD 아, 예. 13,000원에 사서 15%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힘쓰란 종목 22,000원에 15% 들고 있고요. 네. 청담러닝이라는 종목을 18,600원에 15% 보유하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인가요? 네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계좌를. 그래요. 오. 어떤 부분이 이 반장한테 궁금하세요? 그냥 저희 가장 최근에 들어간 쪽이 이제 OLED 장비 쪽인데요. 예. 이쪽이 이쪽이 좀 궁금해서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ICD구나. 궁금하게 하고요. 네. 뭐 어떤 부분이 ICD에서 궁금하세요? OLED 쪽이 투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장비주들을 좀 보다가 또 ICD가 뭐 가격 대비해서 내후년 뭐 2, 3년 동안 굉장히 좀 업황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요. 이게 좀 예전 실적에 대비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또 향후 딱 2, 3년 손익만 놓고 봤을 때 또 엄청 싼 가격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게 지금 싸다고 볼 수 있는 주식인지 아닌지 이게 좀 판단이 헷갈려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줄까 말까. 지금 딱 이 핵심에 딱 하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방송 어디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아마 이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을걸. 지금 이제 하려는 얘기는. 네,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냥 교과서적인 부분으로만 해드릴까. 제일 궁금한 걸 딱 다른 방송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거를 팁으로 다 시청자들한테 또까지 할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제가 네. 지금 정확히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거를 방송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이 ICD라는 회사를 좀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회사도 전에 탐방을 몇 번 갔던 회사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회사의 특성도 알고 잘 아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뭐가 궁금하세요? 이랬잖아. 근데 이 회사가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이 장비 회사들의 함정은 뭐냐면 이 OLED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납품하나요? 이 회사가 증착 그 식각이나 증착 공정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똑똑하신데. 사업 보고서 그래요. 그럼 내가 질문 하나. 증착하고 식각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증착은 약간 보조식이고 식각이 좀 어려운 공정이라고. 그죠? 학교 때 네네. 찍으면 주로 잘 맞아요, 틀려요? 학교 때 시험 볼 때 모르는 거 이렇게 찍잖아. 그럼 어때요? 성과가 괜찮아요? 그냥 반반이었습니다. 반반이었어요? 예. 네. 그럼 지금은 틀렸어요. 그렇습니다. 증착이 어려운 공정이에요, 식각보다. 네네. 얘네가 식각 드라이 예측하는데 얘네가 증착하고 식각 다 하잖아요. 얘네가 증착이 더 어려워요, 실은. 이 증착 쪽을 얘네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나? 그리고 이 OLED 쪽에서 얘네가 그 6개 전 공정을 한꺼번에 다 후다닥 다 해버릴 수 있는 애들은 얘네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거 아시죠? ICD가. 모르셨어요? 네, 그렇게까지 사업 자세히는. 보고서도 보고 했다며 공부 뭐 한 거야?
6개 공정을 얘네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애들이 얘네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 뭐냐면 네. 얘네가 주로 납품한 애들은 어디로 나와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맞아요. 또 중국이죠. 네. 얘네가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놨어요. 주봉을 켜놨는데 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주봉이 2016년도에 오르고 그 다음 2017년도에 하다가 18년도에 빠집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온지 혹시 아시나요?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창 투자를 했을 때 맞아요. 미리 오르고. 그래서 주가가 네. 쭉 올랐어요. 네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계속한 거는 2016년에서 17년까지도 가요. 예, 근데 예. 주가가 안 올라요. 네네. 왜 그럴까? 그 다음에 미리 2010... 선반영이 예, 왜요? 선반영도 됐고 2018년에는 투자가 별로 없을 거라고. 2018년도에는 선반. 중국이 투자를 안 했어요. 예. 생각보다. 중국이 투자를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선반영이라고 말하셨는데 이게 정답도 아니고 정답도 아닌 것도 아니고 헷갈리실 텐데 이게 지금부터 중요한 게 지금 요즘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왜 오르고 있나요? 여기서 답이 나와요, 실은. 이번에 중국 쪽 업체들이 중소형 OLED 중소형 라인들 투자를 이제 뭐 예. 9월에서 10월 사이에 많이 한다더라. 그죠. PO가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이슈로 오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거는 실은 제가 항상 투자라는 거는 결국 주식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식 투자는요, 실은 주식은 시장이 이미 정답을 말해줄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시그널로 말을 말해줘요. 신호를 줘요. 쉽게 말하면 뭐 복선이라 그러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걸로 미리 네. 답을 줘요.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똑같진 않지만 중요한 거를. 근데 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제가 정답 말해버리면 되게 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진이 아버님이 지금 뭐 사업보고서도 공부하시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답을 스스로 찾게 도와드리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네네. 뭐야? 지금 답을 말하셨었어.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지금 제가 물어본 거에 답인데도 그 답을 못 찾고 계셔. 왜 그러냐? 서로 딱 절단돼서 공부하기 때문이야.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제가 항상 말하죠. 우리나라는 암기로 해서 이런 거 짝짝짝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끊겨.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려우세요? 네. 지금 실은 여기서 정답을 말하셨어요. 앞으로에 대한 정답을. 근데 자기가 정답 말한지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2016년도에 주가가 왜 올랐어요? 근데 2017년부터 주가가 왜 멈췄어요?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네. 뭐라 그러셨어요? 2016년도에 뭐 때문에 주가가 올라?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를 이제 계속 할 거라고 해서. 네네네. 그죠? 네.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2017년도에도 투자는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왜 주가가 안 올랐을까요? 18년에 중국이 투자 안 해가지고. 바로 이게 장비주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어디 가서도 못 들으실 거예요 라고 제가 말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네네. 여러분들은 실적이 좋아지는 걸 확인하면서 산다 그럽니다. 근데 실은 장비주를 진짜 올바르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장담컨대 요 시간에는 상담 전화가 안 들어와요. 왠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 배우려고. 좋습니다. 지금은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시청자 여러분. 근데 장비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장비주는요. 지금 선반영이라고 말하셔서 제가 반은 답입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면 장비주는 선반영을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주가는 오르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투자가 한참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가는 그때부터 멈춥니다. 이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그래서 실은 삼성은 투자를 계속 하는데도 실적이 그러니까 그 실적은 나오는데 주가는 안 올라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반영을 해보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게 왜 올랐다 그랬어요? 중국이 뭐라 그랬어요? 중소형 OLED 라인 투자를
할 거라고 해서 오르는 거죠. 그럼 진짜 중국이 네네. 막 OLED 투자를 더 하고 막 한참 하면 어떨까요? 실적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막 계속 무슨 뭐 실적이 전분기보다 좋아지고 전년분기보다 뭐 훨씬 좋아지는 이런 걸로 나오겠죠. 네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좀 빠지는 주가는 그때부터 멈추겠죠. 건가요? 그 전에 네네. 멈추겠죠. 뭔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제?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근데 어디 가서 그럼 이런 이번에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 듣겠죠. 처음 네, 못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그래서 장비주는 우리가 뭐 저퍼에 뭐 고퍼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있는 게 뭐 저퍼에 사서 뭐 고퍼에 뭐 팔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장비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네네.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장비주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때요? 특히나 재무제표 보면서 저는 차트 안 보고 주식해요. 전 적어도 저는 차트 보고 주식 안 하고 전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 재무제표 봐요 이래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그래요. 회계사세요? 재무제표 보고 주식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회계사 세무사가 제일 잘하겠네? 주식?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로 보고 막 이런 걸 확인했을 때는 얘네들은 이미 그 상승을 거의 끝낼 때들이 많아요. 그런 특성들을 네네. 아시지 못하면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네. 이번에 이 ICD의 상승도 결국은 뭐야? 중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 때문에 올해 실은 주가가 그래서 오른 거예요. 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네네. 그럼 뭐 굳이 제가 어떻게 되라고 뭐 얘기 안 해줘도 이제 스스로 그 정도는 하세요. 나머진 아,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캠시스.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야. 힌트도. 아, 감사합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 2,200원 매수가 2,750원 지금 현재 2,200원인데요. 비중 30%인데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더 홀딩하고 보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 네네. 일단은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이니 뭐 쓰일 때 많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애라서 지금 뭐 당장 급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기관들이 팔고 있는데도 올라왔다라는 건 좀 저는 좋은 의미로 봐요. 그래서 예, 네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살짝 있어도 한번 더 홀딩하고 가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힘쓰고요. 힘쓰 같은 경우에 힘쓰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어때요? 이름대로 되고 있죠. 예, 주가가 힘을 힘이 쓰고 좋죠. 있잖아요. 힘쓰. 네네. 바닥부터 이제 힘쓰면서 올라오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힘쓰면서 더 갈 것 같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더 홀딩하고 보셔도 될 것 같아. 예, 특별히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보세요. 뭐 그렇게 특별히 힘든 구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청담 러닝인데요.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도 현재 18,000원, 18,300원 매수가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이거 중국 관련으로 해가지고 한번 샥 오르고 그다음에 어때요? 조인트 벤처 한 다음에 쫙 계속 갈 것 같더니 어때요? 아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솔직히 이때 전후로 레포트 나온 것들 여러분들이 뭐 지금 여러분들 뭐 HTS나 이런 거 보시면은 레포트들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때 전후에서 나온 레포트들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 첨단 러닝이 무슨 뭐 중국에 이제 그거 진출해가지고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뭐 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거다. 다 이제 뭐 그 시장이 뭐 진출하고 베트남이 뭐 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얘기들로 아주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전혀 반대죠. 그죠? 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증권사 레포트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거기에 맞게 쓰려고 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쓰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을 직시하시라는 거야. 레포트 좋아서 했는데 이거 주가 왜 이러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현재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방송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여러분 스스로 그거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취사를 하실지는 여러분 선택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도 여러분의 결과야. 전 솔직하게 청단 러닝 계속 별로 그다지 안 좋게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엔 굳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도움 되셔서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꼭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저하고 더 깊은 대화 나누자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어차피 뭐 재방송은 뭐 테마주나 뭐 매매나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관심도 없으실 거 안 보시는 거 아니까 예, 진짜 이렇게 투자 필요하신 분들 하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또 공부시켜 드릴 거 있으면 이렇게 공부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번에 그걸 바탕으로 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필요하신 분들 주시기 바라고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4분기는 바람이 틀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 말이 굳이 안 믿는다, 안 믿긴다, 믿지 않으시면 되죠 뭐. 그리고 뭐 4분기에 이제 그때 독감 걸리시고 나서 후회하시면서 이제 그때 전화하셔도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이미 실컷 독감 예방 주사 맞으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안 맞고 예 반바지 반팔로 다니다가 예 감기 걸린 거 어쩝니까? 추운데 뻔히 감기 걸리는 거 확실한 건데 추운데 당연히 반바지면 감기 걸리죠. 추운데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일산에 사는 경민이 엄마예요. 일산에 사시는 동인이 어머님. 네, 예, 동인이 반갑습니다. 연세가 56세. 주식 경력은? 주식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한 1, 2년? 아, 그러셨어요? 그래요. 네. 일단 우리 동인이 어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코미팜 아, 코미팜이요? 매수가 얼마요? 13,250원에 20%. 네.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 선희 시스템 예, 9,000원에 20%. 9,000원에 20%. 예, 그 안트론 바이오 알트론 바이오 예, 11,650원에 20%요. 11,650원에 50원. 예, 11,600. 한 20%. 20%. 예. 코미팜 알트론 바이오 선화 시스템 잠깐만 한번 계좌 상태를 볼게요. 코미팜 그리고 알트론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 허허허허 그리고 선희 시스템 근데 죄송한데 예. 지금 이 종목 선정 스스로 하셨어요? 아니요, 아는 언니가 누가 사라고 했다고 그렇고 같이 그래요? 좀 사보자 해서 산 건데. 왜 주식 그렇게 사셨어요? 맨 처음 이제 그 언니가 이제 뭐 돈을 좀 벌었다고 해가지고 시작하게 돼가지고 예, 언니가 이제 저는 이제 공부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어요. 직장 다니느라고. 예. 근데 이제 언니가 주는 종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손실도 좀 많이 나고 하는데 이것도 좀 올라가다가 막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 사라고 할 때는 조금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예. 더 가지고 있으래서 가지고 있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빠지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 언니분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는. 근데 만약에 네. 이 종목들을 그 언니분이 사라 그랬다면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 언니분 주식 못 하시는 분이세요. 예, 못 하시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포트를 짜진 않아요. 이건 네. 전형적으로 막 테마성 타게 막 이렇게 하는 포트거든요. 이건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투기하는 겁니다. 예.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코미팜 뭐 인트로마이어 특히나 코미팜 같은 경우에 이거 주가 사시고 나서 했는데 이거 주가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혹시라도. 이거 제약 바이오 쪽인가? 아닌가요? 제약 바이오요. 얘네 워낙 이거 동물용 백신, 동물용 치료제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워낙 하는 게. 뭐 바이오도 맞죠. 뭐 얘네들 같은 경우에 뭐 저것도 하잖아요. 뭐 그 요즘 뭐 바이오 맞죠. 뭐 항암 신약도 하고 무슨 뭐 비마약성 뭐 진통제하고 뭐 교모세포적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래서 요즘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이 회사도 올해 조금.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요번에 특히나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죠?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저는 솔직히 뭐 제가 그쪽에 잘 무식해서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막 지금 다른 데들 막 관련주들 주가 뜰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거든요. 근데 주가가 떴나요? 어때요? 안
내려간 것 같아요. 예. 얘 같은 경우에 뭐 소독제 걔네 그 돼지 그 뭐 하는 소독제를 얘네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데 관심은 사람들이 가졌는데 보면 어때요?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죠? 이거를 좋게 해석해야 될까요? 나쁘게 해석해야 될까요? 나쁘게.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인 게 뭐 저는 진짜 무식해서 그냥 제 생각대로만 얘기할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하면 이름이 아프리카가 붙었어요. 그죠? 예. 네. 그럼 일단은 아프리카가 덥잖아요. 그죠? 네. 혹시라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유행병들이나 이런 병들은 날씨에 민감한 거 혹시 아신가요? 기억나세요? 경험에 비춰서. 옛날에 네. 그 뭐예요? 메리스 맞죠? 메르스. 네.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름에 난리를 쳤는데 날씨 추워지면서 사라졌죠. 기억나세요? 네. 그런데 반대로 날씨가 추울 때 엄청나게 우리를 공포로 밀어넣었던 전염병이 있어요. 유행병이. 기억나세요? 뭔지? 사스라고. 사스. 걔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 뭐였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거였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네,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날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전염병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그 기사 쓴 거 보면은 실은 인간이 열심히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자연의 섭리가 가장 큰 치료약일 때가 많다라고 돼 있어요. 어쩔 때. 왜냐? 사스 아무리 뭐 우리가 그렇게 했어도 안 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라졌어요. 메르스 진짜 무섭고 우리 공포에 밀어넣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라졌어요. 아닌가요? 맞죠? 기억해 보시니까 맞지 않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일단 이름이 앞에 아프리카가 붙었어요. 네, 제가 날씨 더운 나라에 붙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오늘 방송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갑자기 이제 뭐 최고 기온이 20도, 21도 막 19도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같이 쌩쌩할지 앞으로 날씨가 계속 추워지면서 자체적으로 그 효력이 뚝 떨어질지 아세요? 네,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회사 주가 볼 일 있겠습니까? 아, 예. 지금도 별 볼 일 없는데? 그리고 이 회사 8월에 왜 이렇게 급락한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거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워낙 했던 게 뭐냐면 뭐 교모세포정인가? 뭐 교모세포정인가? 뭐 그거 뭐 임상 뭐 연기인 거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것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이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바이오나 뭐 이쪽 뭐 한다는 기업들 한 번 망가져서 진짜 안 좋은 악재 때문에 망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올 회사가 있고 못 올라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판명을 못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어려워집니다. 주식하시기. 특히나 이런 관련들은.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애들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코롱 티슈진이나 뭐 이런 애들 쉽게 말하면 떨어지고 나서 그냥 끝이야. 거의. 신라젠도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별반 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근데 떨어지고 나서 좋은 애들은 진짜 괜찮은 애들은 다시 올라와요. 요번에 그랬던 게 뭐 비슷한 거 있었죠. HLB였나요? HLB였나요? 예.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아주 요번에 좋은 교보제가 되고 있는데 잘 보시는 게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신라젠이나 걔네 같이 되는 거 아니야? 쭉.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신라젠이나 코롱티슈 같이 아닌 애들 쭉 끝.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긴 애는 쭉 어머 얘네도 걔네같이 되나? 다시 반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 드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이거를 차트 보고 해요? 이거를 뭐 차트 보고 뭐 며칠 선이 살아나? 해보세요. 이게 되나? 신라젠 코롱티슈진하고 얘하고 차트로 틀려진다고? 해보세요. 차트 갖고 해보시는 분들 이거 골라낼 수 있으면 골라내보세요. 이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주식을. 이제 할 수가 없다니까.
제가 겁주는 게 아니라 공부하라는 게 겁주는 게 아니라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 마이어도 마찬가지로 아까 콘팜도 마찬가지로 이거 빠졌는데 얘 회복될 거라는 거 확신하세요? 난 솔직히 이해해서 확신 못 하겠어. 모르겠어. 이제 그러니까 모르는데 뭐 누가 언니 말 듣고 뭐 선배 말 듣고 누구 말 듣고 글쎄요. 그런 주식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는 그렇게는 지금 주식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주식 현금화부터 하시는 게 전 먼저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 현금화 한 다음에요. 뭐 바쁘시거나 뭘 하시거나 간에 만약에 죄송한데 동인이 어머님 예. 주식해서 돈 버는 거 동인이 어머님이 벌지 주식해서 돈 벌어서 남 줄 거 아니죠. 그죠? 네, 예.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손실도 동인이 어머님이 그대로 다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동인이 어머님 죄송한데 어떤 일 지금 일하신다 그랬죠. 맞죠? 예. 예. 근데 혹시라도 어떤 분야 쪽 일인지 대충만 살짝만 아주 마트에서. 그래요. 근데 마트에서 하는데 마트에서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숙련된 사람이 있고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이 있겠죠. 그죠? 예. 근데 막 들어온 신입이 갑자기 나 다 나한테 맡기고 다 점심 먹으러 나가요. 이러면 어때요? 마트 사고 터지죠. 할 수 예. 있어요, 없어요? 시간을 가지고 숙련되게 막 한 다음에 노하우를 갖춰야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주식으로 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동인이 어머님이고 깨지는 것도 동인이 어머님이고 진짜 마트에서 힘들게 하면서 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 노력도 없이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될까요? 안 되겠죠. 예. 그러니 차라리 그렇게 힘들게 버신 돈 일단 지키고 계시다가 정말 내가 주식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내가 알겠다 아니면 내가 투자라는 걸 조금이라도 공부해서 내가 이제 조금씩 한 발씩 뛰어볼까라고 할 때까지는 차라리 그 돈 지키세요. 동인이 어머니 지금 제 말이 좀 아프더라도 동인이 어머니 그 돈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마트에서 진짜 힘들게 하시면서 버신 돈이잖아요. 그죠? 그 돈 네. 다 잊어먹습니다. 만약에 그 언니 때문에 깨졌어. 그렇다고 해서 그 언니 찾아가서 나 언니 때문에 돈 깨졌으니까 내 거 내놔. 그런다고 그 언니가 그 돈 줄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됩니다.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동인이 어머님은 포트 상담이 필요가 없어요. 일단 현금화해서 그 돈 들고 계세요. 예. 그리고 일단은 주식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그 돈만 지금 들으면 그 돈 들고 있는데 아니면 나머지 그냥 다 잃어버려요. 아시겠어요? 예. 꼭 지키세요. 예. 그래요. 그리고 일단 다 현금하십시오.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남의 말 듣고 주식하지 마세요. 오케이? 예. 그래요. 예. 오늘 근무하시나요? 예, 아니 쉬는 날이에요. 오늘 쉬는 날이세요. 오늘 푹 쉬시고 예. 또 다음 주에 열심히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해서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 상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바로 그냥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강주에 사는 정아 아빠예요. 정아버님. 예, 주식 경력은 예. 어느 정도 되세요? 얼마 안 됩니다. 아, 그래요? 한 3년. 예. 일단 먼저 시간 때문에 먼저 종목을 예, 먼저 들을게요. 예,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예, 일진전기 4,200원에 50%. 네. SK증권 1,100원에 50% 이상입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포트를 한 번만 볼게요. 일진전기가 4,200원에 50%. 근데 이 포트를 왜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세요? 혹시라도 뭐 이유가 있으셨나요? 아, 이거 잘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 포트는 희망 없어요. 예? 이 포트는 희망 없어요. 예, 예. 이거는 지금 포트 죄송한데 기다려봤자 시간 낭비예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뭐 SK증권은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증권주 안 좋다는 소리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제 방송 조금이라도 보셨던 분들이면 알 거예요. 그죠? 예. 예. 저는 증권주를 거의 한 6, 7년, 8년 동안 전 좋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쭉 나쁘다고 계속 말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증권 산업 저는 아직도 후진적인 지금 금융 산업이라고 전 보고 있고요. 예. 뭐 아직도 금융당국이나 이런 데서 진짜 발전시키는 금융 쪽으로 가야지 자꾸 제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전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뭐 못한 놈 때려잡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금융이 선진국들로 경쟁하는 쪽으로 계속 제도 개선을 해서 가는 쪽으로 그 금융 감독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보면 이상하게 나쁜 놈 때려잡으려는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직도 저는 후진적인 금융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이런 쪽을 증권이나 이런 데를.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투자할 만한 매력이 과연 외국인 투자가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고 싶을까? 우리나라 증권회사를? 저는 아직 아닐 거라고 봐요. 왜? 아직까지 더 제도 개선을 하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증권주 사시는 분들 보면 왜 사세요라는 말을 절대 먼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증권주를 왜 사세요? 차라리 다른 주식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는 말. 근데 전 그 생각에 대한 변화는 아직도 뭐 안 변합니다. 그래서 증권주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저는 뭐 그냥 무조건 쪼개라도 반등 나오면 털고 현금화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SK증권을 그래서 50%씩이나 사신 건 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죄송한데 아버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니야. 아시겠죠? 예. 절대 예, 이렇게 안 되고 그리고 일진적인데 그나마 SK증권보단 난 게 일진전기예요. 그나마. 근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뭐 하는 회사예요? 뭐 경협주라해서 뭐 송전 관계 뭐 이런 거. 네. 이 회사 전력기기 막 이거 뭐 전압기기 예. 만드는 회사예요. 일진전기. 예. 일진홀딩스의 주력사 중에 하나였죠. 옛날엔 특히. 근데 뭐 요즘은 일진그룹이 뭐 워낙 여러 개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옛날같이 일진전기가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근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회사가 뭐 전력기기 초과압 전성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강자들이 있죠. 혹시 어느 회사인지 예.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비슷한 회사. LS산전, LS전선. 예. 일진전기보다 크지 작진 않아요. LS그룹 거예요. 아시죠? 예. LS산전도 근데 보시다시피 주가가 굉장히 어려운 주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이게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쪽 전력기기 초과압 건성 이런 게 생각보다 지금 그다지 이게 희망적으로 막 회사를 업그레이드 시킬 만한 이런 실적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진전기라는 회사 자체가 뭐 아주 뭐 이 주가에서 그럼 여기서 더 밀립니까? 아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웬만해서. 이게 일진전기가 그 정도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고 사신 거잖아.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 업황. 그래서 제가 LS산전도 보여드렸던 이유가 LS산전이 이 회사하고 비슷한 회사거든요. 그 구조가. 그런데 LS산전도 지금 주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쪽이 갑자기 뭐 엄청나게 이 업황이 부흥이 되고 막 이래서 이 회사가 계속 좋아질 거야. 이러면 제가 이 회사 막 더 사시라. 뭐 더 사는 건 어렵겠구나. 그거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냥 갖고 계시다가 봐서 매수가 근처가 오잖아요, 아버님. 그럼 매수가 근처만 오면은 일단 이거는 다 현금화하세요. 아니면 적어도 50% 중에 한 10%만 남겨놓고 40% 정도는 현금화하세요. 예. 다 현금화해도 좋고 한 40% 정도 현금화해도 좋고. 아시겠죠? 그리고 절대 이거를 뭐 이렇게 막 해서 막 투자로 해서 길게 이게 막 상승을 멋지게 하겠지 그런 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이제 아예 접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두 종목 상담을 해드릴 거 SK증권은 꼭 현금화 하세요. 그리고 차라리 그 현금화 가지고 잘 갖고 계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사부님.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고요, 항상.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강의가 뭐 요즘 좀 많이 줄어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 주가 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강의가 없습니다. 요번 주하고 다음 주도 계속 강의가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강의 기다리셨던 분들은 죄송하고 그러니까 거기 왔을 때 되도록이면 들으시는 쪽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스피드 상담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문자를 통해서 023-3366-8288 무료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직 받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스피드 상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올려주세요. SK케미칼입니다. 285130
예, SK케미칼인데요. 일단 SK케미칼이 주가가 워낙 한 번 정도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들이 팔지 외국인들은 계속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이시면 차근히. 왜냐면 어차피 SK케미칼은 기본적으로 뼈값을 하러 나중에도 기어 올라올 거예요. 근데 개인들 스타일에 맞게 막 멋지게 막 쭉쭉 뻗거나 그런 애는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차분하게 외국인, 이거 보시면 알겠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보세요. 오히려 예, 얘네 빠질 때 계속 늘려놓죠. 쭉. 기관들이 계속 팔고. 이건 기관들한테 안 맞는 성격이에요, 실은.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같이 투자하는 외국인들한테는 싸게 계속 사겠다는 마인드를 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런 마인드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 뭐 49,000원이면 매수하고 계속 가시는 게 나중을 뭐 20% 정도니까 비중 얼마 안 되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코엘 패션입니다. 033290. 예, 코엘 패션. 이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훅 떨어지고 있죠.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이 상승이 조금 과도한 상승이라고 항상 생각됐거든요. 왜냐하면 뭐 보면은 주식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정보하는 데들 보면 뭐 코엘 패션 뻑하면 올라오는 주식 중에 하나네, 올 상반기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게 펀더멘탈이 이렇게 올라갈 펀더멘탈인가라고 전 항상 퀘스천이었어요. 올라갈 때마다. 근데 이건 전 오히려 내려오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정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조금만 더 올라오면 수익 나면 그냥 털고 나오시기 바래요. 저는 오히려 코엘 패션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이 이제 정상 자리 찾아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 현대모비스입니다. 012. 예, 현대모비스 항상 제가 말하지만 대형주는 이렇게 기본 뼈값들을 해요. 계속 또 기어 올라오죠. 빠질 때는 막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뭐 산업 내용적으로는 뭐 굳이 제가 설명 지금 길게 안 드려도 나중에 또 설명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굳이 지금 나빠질 이유는 없죠. 현대에서 지금 미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 지금 모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고비는 거의 다 넘겼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확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지금 20% 정도 23만 원 아마 수익권에는 좀 수익권하고 마이너스권 막 계속 왔다 갔다 할 건데 이거를 가지고 안정적인 투자로 하신 분이라면 이거는 홀딩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나는 좀 크게 이거 좀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거는 아니에요. 예, 현대모비스가 나빠지거나 그러진 특별히 않겠지만 이거는 크게 수익 내거나 그럴 수 있는 종목은 앞으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홀딩 하셔도 되고 뭐 홀딩하고 있다가 뭐 어떻게 잘못되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만약에 큰 쪽으로 수익 낼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9065님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다음 종목. 예, 리노공업입니다. 058 예, 470입니다. 리노공업인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10% 53,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조정 잘 받고 있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5만 여기 2,000원 보이시나요?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여기를 깨면 이제 얘는 좀 쉰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2,000원 깨지면은 얘는 좀 손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더 밑으로 깨고 내려갈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위로 가면 욕심내지 마시고요. 5만 한 7, 8,000원 정도 그냥 되면 털고 나오세요. 예, 이거 뭐 그렇게 길게 가져가거나 그럴 만한 종목은 현재 상태에서는 아니거든요. 다음 종목. 경농입니다. 002100 경농 같은 경우에도 예, 요즘 주가 흐름이 그런 대로 어느 정도 나오곤 있어요. 지켜볼 만해요. 17,000원 정도 매수가인데 이거는 조금 한번 지켜보자고. 경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수급도 붙는 느낌도 조금 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번 갖고 있어 보세요. 근데 얘 대신 손절가만 잘 지키세요. 손절가는요. 12,000원 손절가 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지켜보세요. 혹시라도 한번 오버슈팅 나오면은 그때는 빨리 파실 준비하시고 아시겠죠? 예, 다음 쪽. 예, 한국컴퓨터입니다. 054040 한국컴퓨터.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근처에서 뭐 이런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 회사가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아지는 매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3,100원에 20% 정도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 좀 안 되더라도 파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컴퓨터는 뭐 기다려서 그렇게 뭐 재미를 크게 보거나 그럴 수 있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가 갑자기 매력을 뿜는 회사도 아니고 그러면은 굳이 가져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예, 반등 나오면 매수가가 안 되더라도 현금화 해버리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SPG 058 예, 6 하나고 SPG 오랜만인데 SPG가 보시다시피 어때요? 올랐다가 밀렸다가 올랐다가 여기 이런 때가 중요하죠. 이런 종목들은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밀리죠. 그럼 얘는 일단은 이제 시세 거의 뽑기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8,000원 매수가면 이건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조금만 수익 나면 나오세요. 이런 경우에는 예, 일단 수익 내는 거 제대로 크게 내는 거는 실패한 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익 조금만 나오면은 예, 나오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다음 종목 올려주세요. 인바디입니다. 인바디 오랜만이다. 예, 인바디인데요. 인바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예, 잠자죠. 근데 우리 개인들이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야 이랬던 주식인데 와 이렇게 내려왔네. 와 그럼 사봐야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사세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와 이랬던 회사가 이렇게 싸졌어. 아니요. 이렇게 싸질 만한 이유가 있어서 싸질 때가 많아요. 제가 아까도 마지막 상담 한 분하고 얘기할 때 했지만 마지막 두 번째인가요? 이제 좋은 주식도 예를 들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유가 있는 주식은 다시 올라요. 우습게. 왜? 이제 상한가가 폭이 커져 있으니까. 근데 아닌 주식은 거기서부터 못 가거나 더 떠져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차트는 똑같아요. 이런 애하고 얘하고 차트는 똑같아요. 차트를 못 잡아냅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은 뭐야? 이 회사를 알아야 돼. 알지 못하면 안 돼. 인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질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빠질 때 다시 매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 회사가 매력이 있을까요? 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23,650원인데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털고 다른 종목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넷게임즈입니다. 225570 넷게임즈인데요.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서 잠자지 않고 다시 이번에 올라오는 모습이 지금 좋아요. 그래서 12,100원인데요.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홀딩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익 실현하고 싶으면 15,000원 예, 15,000원 근방으로 해가지고 이익 실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지고 가보셔도 뭐 그렇게 특별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관리 종목이라고 해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관리 종목 하면 뭐 바로 상장 폐지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상장 폐지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 종목만 되면 상장 폐지 이런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가능성이 이게 높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또 어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 종목. 예, LG전자 우선주입니다. 066575. 일단 LG전자 우선주인데요. 이거 배당 노리셨나요? 배당 노리셨으면 그냥 뭐 제가 굳이 상담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 배당 아니라면은 죄송한데 예, 좋은 종목 선정은 아니고 이분 제가 우선주 산 거 보니까 배당 같은데 이 가격. 예, 배당이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굳이 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세코닉스 053 예, 450 세코닉스인데요.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 40% 13,150원이에요. 예, 여긴데요. 전 세코닉스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릴게요.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세코닉스 기다린다고 올라올 회사는 아니라는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그 기다린다고 해서 뭐 특별히 올라올 만한 회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만 반등 나오시면 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가질게요. 예, 이건 어차피 제 생각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세코닉스는 저는 글쎄요, 저는 별로 안 좋게 본 종목이라서 다음 종목. 예, G트리비엔티입니다. 5450 예, G트리비엔티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다시 밀리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 47,000원 50%. 죄송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분 뭐에 이걸 사셨는지는 어떤 부분에 꽂혀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 50% 비중이면 죄송한데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은 이거는 현금화를 일부 하시고 나머지를 기다리시는 게 현명한 거지 50%를 이걸 다 잡고 기다린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죄송한데 조금 반등 나오면은 예, 50% 사셨으면 조금 반등 나오시면 일단은 아깝더라도 현금화 절반 정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4분기가 시작됐어요. 그죠? 4분기가 시작됐는데 4분기의 바람은 이제 요번 주에도 보셨지만 좀씩 틀려지는 바람이 느껴지실 텐데 만약에 아직도 바람의 결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노련한 아까 뱃사공 이야기 얘기했죠. 그렇듯이 먼저 바람의 결을 읽고 돛을
거들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노련한 뱃사공이지 바람 다 불고 나서는 돛 올리면 찢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